안녕하세요. 윤 사장입니다. 지난 주말 숙박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? 저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도 7개밖에 숙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방법이 없죠. 어떻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. 호객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. 대상이. 제가 10년 전에 20대 초반 때 친구들하고 금요일 저녁 때 12시 넘어서 강릉에 갔던 적이 있어요. 강원도에 간 적이 있어요. 속초로 갔는데 새벽 3시 반쯤 도착했는데 이제 잠깐 좀 해돋이까지 겨울이었으니까 차에서 자기가 좀 추웠습니다. 4명이 갔거든요. 차도 작았고 그땐 정말 돈이 없었을 때예요. 잠은 좀 자야 되는데 근데 새벽 3시, 4시 이쯤이었는데요. 속초 해수욕장 앞쪽에 있는 모텔, 여관 이런 데서 한 5, 60대 이모님들께서 호객행위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. 요즘 그게 기억이 납니다. 기억이. 하나하나 오는 손님을 관광지 식당 입구에서 호객하듯이 그 10년 전에 제 기억 속에 한겨울에 방 하나 더 채워보시려고 손님들을 호객하시던 그 이모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땐 보일러 난방도 아니고 전기 판넬 난방하는 모텔이었는데 냉골이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추웠어요.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벌려고 손님을 받았던 거죠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도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비 부분을 낮추면서 손님 하나하나 한 팀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새벽에 찬바람을 맞으며 한 팀 한 팀을 끌어들였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오늘은 일요일 저녁 손님 2팀 있습니다. 네. 돌침대도 별이 5개인데 저는 객실 5개도 못 채우고 2개 채우고 있어요. 어찌 3월달은 지금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4월달까지 진행이 되면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. 저는 예금 적금으로 통장에 잔고를 쌓아두는 편은 아니에요. 뭐 아니면 도 스타일로 조금 돈이 딱 쌓이는 모습을 보면 그걸 갖고 굴릴 수 있는 부분에다 돈을 딱 넣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4월 언저리쯤에 이제 잔금을 하나 치러야 될 거를 하나 계약을 해놔가지고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습니다. 3월달 카드값도 여차저차 돈을 굴리고 미룰 건 미루고 해가지고 맞춰 나가고 있는데 3월 말 지나서 4월 달 들이면 이제 밤잠 못 이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뉴스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곤 합니다. 저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지만 모텔 하면서 교회를 주일날 잘 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와중에 교회를 큰 대형 교회에서 사람이 모인다? 참 이단 아닌가? 무슨 생각이지 저 목사? 목사님자 붙이기도 싫을 만큼 저 무슨 생각이지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저희가 지금 일요일날 청소하시는 이모님을 새로 뽑았는데 오늘로 4번째 출근을 하셨습니다. 근데 이번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런지 빼먹는 건 좀 채우면 돼요. 근데 청소가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세면대 위에 치약 자국이 남아있다든가 욕조에 머리카락이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든가 이건 안 닦았다는 거잖아요. 안 보이신답니다. 이른 가까이 되시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신대요. 안경을 쓰고서라도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돋보기밖에 없어서 이게 불편하니까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누진다 안경을 쓰면 그나마 좀 일할 때 나을 텐데 더욱이 요즘 같은 상황에 마스크까지 쓰고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답답하시겠죠. 그러다 보니 계속 이렇게 하시면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후가 돼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.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.
지금 상황에 다른 사람을 구할까요?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 사람 충원할 계획조차도 없고요. 가진 것도 안 쓰는 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 시점. 뭐 물건이라는 게 가격이 이미 다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, 뭐 현금화 시킬 건 다 현금화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토요일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한 10개 넘게 객실이 찼는데, 어제 같은 경우 7개밖에 안 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. 뭘 더 줄일 수 있을까? 와, 답답합니다. 코로나19를 대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적인가? 뭐지? 아무리 정책이 나온다 한들,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한들 공짜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. 아무리 절이라 한들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. 또 이런 걸 알아보니까 폐업을 하고 지금 하는 현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이 업장이 운영이 안 돼서 폐업을 하면 그 돈을 또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됩니다. 그럼 그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가진 자산 다 압류 들어오고, 예?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이제 경매 붙여지겠죠. 밖으로 나왔는 거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. 따지고 보면 저도 서민에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, 답답합니다. 이 정책 펴는 것들 부분도 너무 안일한 부분도 많고, 진행이 더딘 것도 있고, 물론 환자들 확진을 막는 것에 돈이 먼저 쓰여야 되는 거긴 하지만, 주가도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그러한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나아지는 반면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8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걱정입니다. 사람이 안 다니는데 돈을 안 쓰는데 어떡하겠습니까? 아무쪼록 오늘도 주말을 맞이했는데 객실 30개 이상 만실을 하던 숙박업소에서 7개밖에 차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 고민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돈을 안 쓸 수밖에 없어요. 지갑을 닫습니다. 어쩌겠습니까?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. 버텨야 되는 거예요. 적자 생존인 것 같은데 냉정합니다. 사회가 냉정해요. 또 이럴 때 여유 있는 집안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속상하고, 그동안 벌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기 참 힘들잖아요. 버텨야 됩니다. 버텨야 돼요. 근데 재무제표를 다 까고서 오픈하지 않는 이상 버텨야 됩니다. 또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인데, 3월 딱 15일 보름이 지난 이 시점, 지난 토요일 객실 숙박 7개 기록하면서 이번 주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착잡합니다. 착잡해.